미적분 1에서 배운 데퍼닛 인테그랄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보통은 이제 학생분들이 적분은 미분의 반대 개념이다 라고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본래의 적분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잘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 미적분 1에서 배우는 적분 개념은 리만썸의 리미트 개념으로 정의를 우리가 배워요. 이 정의가 뭐냐? 우선 함수 f가 클로즈드 인터벌 a에서 b까지로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요 인터벌 a와 b 사이를 n개의 서브 인터벌로 균등하게 쪼개봅시다. 물론 균등하게 안 쪼개도 상관은 없지만 편의를 위해서 균등하게 쪼갰다고 할게요.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요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함수의 도메인이 a에서부터 b까지로 클로스드 인터벌로 주어졌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n개로 쪼갰어요. 균등하게 쪼개가지고 각각 요 인터벌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얘는 b-a 나누기 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요 a인 지점 여기를 x0, 그 다음에 x1 쭈쭈쭈쭉 해서 마지막 부분 b는 xn이 되도록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임의의 서브 인터벌 xi부터 xi 플러스 1 요거 하나를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이제 i는 0부터 n-1 중 아무거나 되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 서브 인터벌에 있는 포인트 하나를 ci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요 사이에 있는 아무 값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xi여도 되고 xi 플러스 1이어도 돼요. 요렇게 한 다음에 다른 서브 인터벌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포인트들을 하나씩 다 잡았어요. 뭐 굳이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 서브 인터벌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때 요 ci 포인트에 있는 함수 값을 살펴볼까요? 얘는 이제 fci가 되겠죠. 그러면은 리만썸은 뭐냐면은 요 fci랑 요 델타 x 있죠. 요거를 곱해봐요. 그런 다음에 모든 서브 인터벌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이게 바로 리만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요 리미트 부분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 요 부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만썸이고 지금 요 그림상에서 살펴보면은 뭐냐면은 바로 요 함수값과 요 델타 x를 곱한 거니까 요 직사각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서브 인터벌들도 마찬가지로 요런 형태의 직사각형들이 있을 테고요. 요 직사각형 넓이들을 다 더해준 거, 이게 바로 지금 일단 리만썸이에요. 그런데 데퍼닛 인테그럴은 그럼 뭐냐면은 이제 요 간격을 매우 작게 만드는 거예요. 즉 a에서부터 b 사이 요 간격을 이제 무한개로 쪼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리만썸에 요 n을 무한개로 보내는 요 리미트가 생긴 거, 요게 바로 만약 이게 리만썸의 리미트예요. 그리고 데퍼닛 인테그럴이 뭐냐면은 요 리미트가 존재하면은 이때 함수 f의 a에서부터 b까지의 데퍼닛 인테그랄이 바로 요 리만썸의 리미트다 라고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선 요 리미트가 존재할 때 정의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서브 인터벌 내에서 그 어떤 ci 값을 취해도 동일한 리미트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요 함수 f는 리만썸의 리미트가 존재하고 이 함수는 a부터 b까지의 클로스드 인터벌에서 인티그러블, 즉 적분이 가능하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요 정의를 까먹고 살고 있겠죠. 하지만 더블 인테그랄도 리만썸으로부터 정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요 a부터 b까지의 데퍼닛 인테그랄, 얘를 이제 요 기호를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요 기호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적분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요 기호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 앞에 길게 늘어진 요 s가 길게 늘어진 거, 이걸 서메이션을 이제 표현한 방법이에요. 요 서메이션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했고, 이제 A부터 B까지 적분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요 앞에 있는 요 인테그랄 기호랑 뒤에 있는 요 dx 있죠. 요거는 그냥 기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굳이 dx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요거는 x에 관해서 적분을 수행한다 라는 그런 기호로 이해를 하시면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때 적분의 주체가 되는 요 함수를, 요 f를 인테그란드라고 부르고요. 근데 보통은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요 dx 기호에 의미를 부여를 하기도 해요. 그냥 디퍼렌셜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미적분 1에서 배우는 요 디퍼렌셜의 의미는 상당히 좀 많이 제한이 돼 있어요. 디퍼렌셜의 엄밀한 정의를 사용해서 요 적분을 한번 내가 배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제 미분 기하학 수업을 듣거나 공부를 하시면은 이때 디퍼렌셜 폼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배운 요 데퍼닛 인테그랄, 요거를 디퍼렌셜 폼을 적분한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결국에는 동일한 값으로, 동일한 의미로 귀결이 돼요. 이제 적분에 나타난 요 dx에 만약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고 디퍼렌셜 폼을 사용해서 내가 적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제 요런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해두면 좋겠죠. 어찌 됐건 그냥 미적분 1에서 배운 디퍼렌셜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엄밀하진 않지만. 혹은 매우 작은 값, 인피니테시멀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이제 요 기호를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요 델타 x가 n이 무한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니까 이게 인피니테시멀인 요 dx로 간다. 그래서 인피니테시멀 곱하기 함수, 각각 포인트에서 함수를 다 더해준 게 요 기호다. 요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물론 지금 말한 요 인피니테시멀 자체도 미적분 1이나 벡터 미적분학 수업에서 엄밀한 개념을 절대 배우지 않아요. 하지만 직관적인 이해를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할 순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로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디퍼렌셜 혹은 인피니테시멀을 사용해가지고 요 dx를 생각할 때는 얘네 둘을 또 얘네들 자체를 용어적으로 또 구분 짓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디퍼렌셜이라고 하면은 인피니테시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요 인피니테시멀도 또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따져볼 수는 있어요. 이제 요건 또 논 스탠다드 어널리시스에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런 점도 참고를 하면 좋겠죠. 이제 요것만 봐도 적분이 왜 이제 헷갈리고 어려운지 요런 부분에서부터 벌써부터 이제 막 어려운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냥 기호로만 사용해도 좋겠지만 이 기호가 지닌 다른 의미, 즉 디퍼렌셜 폼 혹은 인피니테시멀로 생각을 해봐도 또 요 적분을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적분 1하고 벡터 미적분학만 배워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 의미까지 막 간혹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설명하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긴 해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요 dx도 요 인테그랄 기호처럼 그냥 기호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기호적으로 요렇게 표현한 거다, 얘네 둘은 요 초록색으로 칠해진 건 얘네 둘은 그냥 기호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디퍼렌셜처럼 생각하면 혹은 인피니테시멀처럼 생각하면은 또 이제 뭐 어떤 물리적 의미 같은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수학적인 요 표현 방법하고 일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뭐 요거를 엄밀하진 않지만 요런 개념들을 사용해 가지고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는 절대 미적분 1이랑 벡터 미적분학 수업에서 다루진 않는다. 그 점은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요런 리만썸의 리미트로 정의한 이 데퍼닛 인테그랄을 이제 리만 데퍼닛 인테그랄이라고 부르고 보통 앞에 리만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또 리만 인테그랄이라고 부르냐? 이게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사실 리만 인테그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테그랄, 르벡 인테그랄이라는 또 개념도 다른 적분 개념도 있어요. 이제 요런 다른 적분에 관련된 이론은 이제 메저 시오리라는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배울 수 있어요. 이제 요런 점도 참고를 해두시면 나쁠 건 없겠죠. 제가 왜 이렇게 과하게 요런 어찌 보면 쓸데없는 말까지 이렇게 해서 하냐면은 제가 학부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요런 기호나 요런 거 내가 아는 기호의 의미가 있지 않나 막 생각이 들고 궁금한데 엄밀하게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무슨 의미인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수업 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 강좌를 듣는 분들도 이런 아쉬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없도록 이제 요 정도 키워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곳저곳에 끼워 넣어가지고 간단히라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궁금하고 수학적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키워드를 보고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간단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너무 적분 기호에 힘을 많이 쏟아 부었지만 요 미적분 1에서의 리만썸 요 리미트의 개념으로부터 데퍼닛 인테그랄의 정의를 배웠었다. 그리고 이때 핵심은 이 서브 인터벌 내에서 요 CI 포인트 이거를 어떤 포인트로 잡아도 얘가 동일한 값으로 수렴해야지 이때 데퍼닛 인테그랄이 정의가 된다. 그리고 그런 함수들을 인티그러블, 즉 적분이 가능한 함수다 라고 부른다. 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요거 보면은 이제 또 골치가 아픈 부분인데 우리가 미적분 1에서 요 리만썸의 리미트가 CI와 CI 포인트와 상관없이 수렴하는지 살펴보고 이 함수가 적분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렇게 살펴봤었나요? 그리고 적분값을 요 데퍼닛 인테그랄 요 값을 요 리만썸의 리미트의 정의 요거를 사용해서 구했었나요?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정리를 사용해서 간단히 요거를 구해왔었어요. 제일 기초적이고 중요한 정리 이게 뭐냐? 바로 컨티뉴어스 함수는 인티그러블 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함수 f가 a에서부터 b까지 요 클로스드 인터벌 내에서 컨티뉴어스 하면은 이 함수 f의 데퍼닛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의 데퍼닛 인테그랄은 항상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제 요 정리를 알면은 굳이 리만썸의 리미트가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도 이렇게 닫힌 구간 클로스드 인터벌 내의 컨티뉴어스 함수는 그냥 인테그러블 하구나 라는 거를 이제 걱정 없이 그냥 사용해가지고 적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 정리를 증명하는 게 또 생각보다 어려워요. 얘는 이제 해석학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때 요 증명을 위한 핵심 개념은 뭐냐면 유니폼 컨티뉴이티인데 요 개념을 활용해서 컨티뉴어스 함수가 적분이 가능한 함수다라는 거를 증명하곤 합니다. 적분이라는 게 이곳저곳에선 많이 쓰이지만 적분의 근본이 되는 이론들은 이런 식으로 미적분 수업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적분 자체를 안 쓸 건 아니고 상당히 공학 분야에서 많이 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리들은 잘 받아들이고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걸 목표로 하시면 돼요. 이제 요거는 지금 우리가 미적분 1에서의 내용을 리뷰하지만 더블 인테그랄을 배우면서 이제 다변수 함수에 해당하는 이런 이론들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때도 역시 그냥 정리를 잘 받아들여서 잘 활용하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전 페이지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만약에 함수가 논 네거티브 함수라면은 이제 A에서 B 논 네거티브 함수고 인티그러블 한 함수면은 A에서부터 B까지 요 데퍼닛 인테그럴의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요 함수 그래프 밑에 요 해당하는 면적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요런 것도 우리가 미적분 1에서 배웠습니다. 미적분 1에서 데퍼닛 인테그럴의 민밸류 정리도 배우는데 얘는 뭐였냐면 f가 a에서부터 b까지 컨티뉴어스한 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좀 전 페이지의 정리에 의해서 요 함수 f는 데퍼닛 인테그랄이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요 데퍼닛 인테그랄을 구한 뒤에 얘를 전체 구간의 길이로 나눈 값, 즉 b-a로 나눈 값은 뭐냐면은 얘는 이 구간 내 a와 b 요 구간 내에 있는 어떤 포인트 C에서의 함수 값과 동일합니다. 반드시 요런 C라는 포인트가 A와 B 사이의 클로스드 인터벌 내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요게 민밸류 정리, 데퍼닛 인테그랄에 해당되는 민밸류 정리 중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 굉장히 또 미적분 1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정리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보통 적분을 왜 미분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나? 그게 바로 요 정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 근본 정리 때문인데 역시 이때도 컨티뉴어스 함수를 다뤄요. 즉 인티그러블한 함수예요. 이 함수의 안티디리버티브를 이렇게 라지 f라고 써봅시다. 안티디리버티브는 뭐죠? 바로 요 라지 f의 x에 대한 디리버티브가 f인 요 f가 바로 f의 안티디리버티브예요. 그리고 f의 a에서부터 b까지의 데퍼닛 인테그랄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로 표현이 됩니다. 보통 요 정리를 사용해서 컨티뉴어스 함수들의 적분을 수행하기 때문에 적분이 미분의 반대 개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요 정리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정리예요. 이거 얘도 결국엔 이렇게 컨티뉴어스 함수에 적용이 되는 정리다.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정리다 라는 점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적분의 반대 개념이 미분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어차피 대부분은 컨티뉴어스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혹은 피스와이즈 컨티뉴어스 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미분이 적분의 반대 개념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큰 상관은 없어요.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하지만 어찌됐건 엄밀히 따지면 그건 오해다 라는 점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컨티뉴어스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리만썸의 리미트의 정의 그것으로부터 요 데퍼닛 인테그럴을 구하지 않고 결국에는 바로 요 간단하게 이 정리를 사용해서 안티디리버티브를 활용해서 쉽게 구한다 라는 점을 이제 미적분 1에서 배워요. 이제 요 정리를 받아들인 채로 계속 적분에 대해서 이것저것 배우는 거예요. 적분 테크닉이건 뭐건.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 모든 컨티뉴어스 함수는 반드시 안티디리버티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치만 이게 또 재밌는 점인데 컨티뉴어스 함수가 안티디리버티브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안티디리버티브 어떤 의미의 컨티뉴어스 함수의 안티디리버티브를 이렇게 손으로 쓸 수가 있냐, 표현을 할 수가 있냐, 우리가 아는 함수를 활용해서.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기본적인 함수들을 활용해서 안티디리버티브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적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도 요 적분, 데퍼닛 인테그랄 값 자체를 손으로 직접 푸는 게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요런 부분들을 생각해서도 이게 이제 적분이 미분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치만 어쩔 수 없어요. 적분이 원래 그런 친구기 때문에 적분하고 친숙해져야지 별 수 없습니다. 미적분 1에서 적분 관련된 테크닉 중에서 요 substitution 룰을 얘도 배우는데
즉 변수를 변환해서 적분을 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때에 따라서 다른 변수로 변환해서 적분하는 게 훨씬 적분이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적분 규칙 중 하나예요. 만약에 g라는 함수의 디리버티브가 a에서부터 b까지 컨티뉴어스 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 g'이라는 얘는 이제 a에서부터 b까지 인티그러블 한 함수라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때 요 함수 f는 함수 f가 또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은 얘는 u의 레인지에서 컨티뉴어스 한 함수라고 해봅시다. 즉 u를 gx라고 했을 때 함수 g를 a에서부터 b까지 생각한다면은 요 f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컨티뉴어스 하냐? ga에서부터 gb까지 컨티뉴어스 하다 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함수 f는 ga에서부터 gb까지 이제 인티그러블 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데퍼닛 인테그랄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던 인테그란드 꼴이 이런 형태로 주어졌다고 해봐요. 지금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데 fgx, g'x 요 꼴로 이렇게 인티그란드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의 데퍼닛 인테그랄은 뭐랑 동일하냐면은 바로 x 대신에 이제 u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fu를 적분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ga에서부터 gb까지 요거랑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즉 요 식만 봐가지고는 바로 알아닿을 수는 있는데 얘는 미분의 체인룰을 통해서 쉽게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요 서브스티튜션 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기억해 두면 좋겠죠. 이거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 요 dx랑 du는 얘는 지금 x에 대한 적분을 하겠다, u에 대한 적분을 하겠다 그런 기호지만 요 dx와 du를 디퍼렌셜로 생각하면은 요 서브스티튜션 룰을 굉장히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u는 gx죠. 요건 주어진 거고 그러면은 du는 뭐냐면은 du는 g' dx가 돼요. 요거는 이제 미적분 1에서 배우는 디퍼렌셜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사실 의미를 따져보면은 이 경우에는 함수 g의 리니어라이제이션의 변화량을 의미해요. 즉 dx라는 변수가 얘가 값이 주어졌을 때 du가 이만큼 변한다 라는 게 이제 디퍼렌셜이라고 미적분 1에서는 디퍼렌셜을 그 정도까지만 배우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기 있는 기호랑은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상태로 이렇게 dx랑 du를 디퍼렌셜이라고 두면은 du랑 dx 관계가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때 이 여기에 du에다가 요거를 대입해봐요. 그리고 u에다가 gx 여기 대입해봐요. 그럼 뭐가 나오냐? 바로 요게 나와요. 즉 요렇게 dx랑 du를 디퍼렌셜로 쓰고 디퍼렌셜처럼 생각해서 du랑 요 u만 요거 두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요 서브스티튜션 룰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요 dx랑 du를 x와 u에 대해 적분을 수행한다라는 기호로만 생각하시길 바라고 요 서브스티튜션 룰을 쉽게 기억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 dx랑 du를 디퍼렌셜처럼 생각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요걸 정말로 이게 디퍼렌셜이다 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요 디퍼렌셜에 해당되는 요 du를 좀 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 이제 g' 대신에 라이프니츠 표현식으로 요 g'을 이렇게 du 나누기 dx 요 형태로 쓰면은 이제 du를 더 기억하기가 쉽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요 dx랑 여기 분모에 있는 dx 얘네들을 소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du가 요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요 du 나누기 dx 요 자체는 얘는 g'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에요. 이건 그냥 기호예요. 한 덩어리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du랑 dx는 디퍼렌셜인 거고요.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찌됐건 요 꼴 자체만 봐가지고는 DU를 기억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 DU를 기억해냈다 하면은 요 substitution 룰도 굉장히 쉽게 기억할 수 있겠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요 substitution 룰까지 언제 어디서든 기억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하는 말들이 이게 한 번에 안 와닿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를 위해서 요 적분에 있는 dx랑 du를 디퍼렌셜이라고 생각하셔도 결과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결국에는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욕심상 이제 요거는 그냥 기호로만 생각하고 이걸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론 우리가 다변수 함수의 적분을 하면서 이제 다변수 함수 적분을 수행할 때 있는 요 d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또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디퍼렌셜이라고 그냥 말을 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얘네들은 본래는 그냥 우리가 미적분원과 벡터 미적분학에서 배운 지식으로는 얘는 그냥 사실은 기호만 나타내는 것이다. 근데 이런 식으로 디퍼렌셜처럼 생각해도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동일하게 나온다.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 라는 점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으면은 좋겠지만, 좀 이게 여러모로 생각해보면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 욕심일 것 같기도 하네요. 어찌됐건 미적분 1에서 배운 적분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더블 인테그랄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